자, 1번은 일반전표 입력이네요. 자, 1월 13일. 자, 일단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월 거니까 1월 13일. 자, 13일 입력하시고 1월 11일에 한성자동차에서 구입한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한 미지급금 3,300만원 중에 2천만원은 법인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잔액은 한아름은행과의 신용대출 조건 1년 이내의 상환 조건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래요. 자, 일단 1월 11일 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걸 오늘 갚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차변으로 미지급금을 없애주는데, 미지급금은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누구네 거? 한성자동차. 자, 적용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금액은 3,300만원. 자, 엔터 치시고 다음 대변에 2천만원은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해주시고 금액이 얼마가요? 2천만원. 나머지는 은행에서 1년 안에 갚을 조건으로 빌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니까 한아름은행. 자, 요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17일이요. 17일 입력하시고 주 소형물산에 대한 장기차입금 1,100만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처리를 하였다.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여 대손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대손 처리를 하려고 하면 뭐부터 확인하시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현재 1월 17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메인 화면에 합계잔액 시산표 열으셔서 오늘 날짜가 1월 17일이죠. 1월 17일 현재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셔서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바로 밑에 있죠.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잔액 보셔야 됩니다. 항상 대변에 잔액이 400만원이 남아있네요. 자, 그럼 확인하셨으면, 자, 대변에 일단 뭐부터 없앨까요? 장기 대여금부터 없앨게요. 못 받게 됐으니까. 자, 거래처는 소형물산이고요. 금액은 1,100만원.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니까 갖다 써야죠. 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옆에 써 있어요. 뭐에 대한 건지. 그러면 지금 얘는 장기 대여금에 대한 거니까 180번. 더 쉬운 방법은요, 장기 대여금이 179번이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다음 번호예요, 원래. 자, 추가로 설명드리면 AT에서는 요 옆에 예상 매출금 거다, 받으러 온 거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안 나와요. 이게.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번호다 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린 AT까지 나중에 시험 볼 거니까. 자, 됐으면 확인하시고 얼마가 있었죠? 아까 40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차변에 뭘로 해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옴 아니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나머지 금액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3번 갈까요? 2월 16일이니까 월 바꿀게요. 자, 2월
자, 16일이고요. 자, 문제 보시면 주 미남 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1,100만원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액, 할인율은 외상 매출금의 3%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다만 매출 할인액에 대하여는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1,100만원에 3%를 차감한 나머지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라는 것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외상값을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요. 누구네 거? 미남 상사 거. 자, 얼마가요? 1,100만원이 잠깐만요. 1,100만원이 아니라 이미 입력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1,100만원에 대해서 곱하기 0.03, 3%를 뺐다고 그랬으니까 33만원을 뺀 잔액. 그러면 1,067만원이겠죠? 1,067만원만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보통 예금에 입금했단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 전에 게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굳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거래처 원장에 1월 1일에서부터 외상 매출금 미남 상사. 자, 보시면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2월 10일날 1,100만원어치를 팔았고요. 33만원 마이너스 했죠? 매출 할인으로. 그래서 1,067만원만 남아있는 형태예요. 이게 이미 다 입력되어 있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1,067만원에 대한 회수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냥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4번 갈까요? 3월 15일 월 바꿀게요. 3월 15일. 자, 켈리 미디어의 외상 매출금 4만 달러,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의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래요. 근데 전액 외화로 보통 예금에 입금됐대요. 입금 시점의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덜 받았으니까 손해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외상값 받았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요. 누구네 거? 켈리 미디어 거. 얼마라는 거죠? 발생 당시의 환율이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이었어요. 그럼 4,800만원으로 외상 매출금이 있었던 거죠. 그 4,800만원을 회수했는데 실제로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온 건 얼마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4만 달러에 대해서 곱하기 1,100원씩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4,400만원만 들어오겠네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 차이로 인해서 손해가 났죠? 그래서 차변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외환 차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21일이네요. 자, 밑에 21일. 자, 문제 또 볼게요. 액면가액 1,000만원, 3년 만기인 사채를 970만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선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빚이 생긴 거죠.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발생을 하는데 금액은 액면 금액만큼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차변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온 건 얼마만? 970만 원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했으니까 차변에 뭐가 발생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점표예요. 자, 1번 1월 3일이네요. 자, 그럼 일단 메인 매출 점표로 들어갈게요. 메인 매출 점표 날짜는 1월 3일.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되죠? 매입인지 매출인지를 체크를 하시고, 자, 지금은 현재 매입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빙서류 찾으시라고 그랬죠? 증빙서류가 뭐가 나와 있어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몇 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52번 영세를 선택하시면 되죠. 자, 내용은 나와 있는 대로 쓸게요. 전자제품이고요. 금액은 1,500만 원이고요. 자, 영세율이라서 부가세는 당연히 없고요. 거래처는 어디라고 그랬죠? 태양이죠?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공급자가 태양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태양 찾으시고, 자, 얘도 전자세금계산서죠? 그러니까 이어하시고, 자, 세금계산서의 맨 아래 보시면요, 합계금액은 1,500인데 현금이 400, 외상이 1,100이에요. 전액 현금이거나 전액 외상이 아니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원재료 산 건 맞으니까 수정 안 해도 되겠죠. 그대로 두시고, 대변에 현금으로 400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다음 1월 14일이네요. 다음 14일. 자, 14 입력하시고, 매출 거래처인 주대진에 선물할 명절 선물용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선물용. 그러면 접대비에 해당하죠. 자, 파란 마을로부터 선물 세트 2,0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1,500만원은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대요. 자, 일단 두 가지 체크해야죠.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고, 증빙서류 뭐 나와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나왔는데, 매입의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한 번 더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체크해야 되죠? 불공인지 아닌지. 얘는 지금 접대비에 해당하니까 불공제 사항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54번 불공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내용은 선물 세트라고 써 있고요. 금액은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 했으니까 200만 원이 붙겠죠. 거래처는,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할 건 거래처를 대진을 써야 돼요? 파란마을을 써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곳에 거래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파란마을을 쓰셔야 됩니다.
자, 얘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전자 붙었으니까 여 하시고요. 자, 불공사유는 자, 누르셔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적대비니까 4번에 엔터 쳐주시고. 자, 분괴는요, 1,500만원은 보통예금 이체했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전액 현금이거나 전액 외상이거나 전액 카드가 아니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얘는 원재료 산 게 아니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요? 적대비로 바꿔주셔야 되고, 매출거래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를 쓰셔야겠네요. 자, 대변에 1,5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고요. 나머지는 아직 못 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다음은 2월 8일이네요. 월 바꿀게요. 위쪽에 월을 2월로 바꿔주시고 날짜는 8일이네요. 자, 문제 볼게요. 프랑스 뉴월드사에 수출할 제품 2만 달러를 선적 완료하였다. 2월 1일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은 전액 2월 13일 날 받기로 했대요. 환율은 다음과 같다. 공급 시기에 회계 처리만 하래요. 자, 우리가 수출의 경우에 공급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선적한 날짜가 지금 2월 8일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이비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고 직접 수출하는 거니까 몇 번 선택하시면 돼요? 16번 수출. 자, 별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제품이라고 쓸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공급가액을 써야 되는데 공급가액은 얼마를 쓰셔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계약금, 공급 시기 전에 대금을 받은 게 없죠? 자, 없으니까 그냥 바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선적일의 환율 1,100원이네요. 그래서 2,200만원입니다. 자, 수출이니까 당연히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뉴월드사. 자,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니까 전자로 안 넘어가고요. 영세율 구분으로 넘어가지고 영세율 구분은 자, 우리는 직접 수출 1번이거나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3번 둘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직접 수출했으니까 1번 직접 수출 선택하시고 확인. 수출 신고 번호는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생략을 하시고. 자, 대금은 전액 2월 13일에 받기로 했죠?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전액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번 외상을 선택을 하시면 더 손댈 게 없겠네요. 자, 되셨으면 다음 3월 11일이네요. 월 바꿀게요. 3월. 자, 11일. 자, 문제 볼게요. 김갑순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대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확인해야죠.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고 증빙서류 뭐 나왔나요?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붙었나요? 네, 그러면 뭘로 하시면 돼요? 매출에 현금 과세 2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품목은 편한 대로 쓰세요. 여기 제품이라고 써도 되고요.
현금 영수증에 보면 뭐 PC 110이라고 써 있는데 뭐 편하게 그냥 제품이라고 쓸게요. 자, 금액은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 합쳐진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나눠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55만 원을 쓰시면 자동으로 분리가 돼요. 거래처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분계는요. 지금 전액 보통예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합 선택하셔서 자, 제품 매출한 건 맞으니까 손 안 대도 되고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으면 다음 5번 문제요. 3월 30일이네요. 자, 30일 쓰시고 자, 생산부서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굴비 20상자, 한 상자당 5만원을 구입하면서 롯데마트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50만원을 이체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고 증빙서류 뭐 나왔나요? 계산서 나왔죠? 전자계산서. 그러면 매입의 면세겠죠? 53번 면세. 자, 굴비를 샀대요. 20상자고요. 한 상자당 5만원이래요. 자, 얘는 면세니까 당연히 부가세가 안 나올 거고요. 거래처는 롯데마트요. 자, 얘도 전자계산서니까 여 해주시고요.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50만원,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했대요. 혼합 선택하셔서 자, 차변에 우리 원재료 산 거 아니죠? 우리 직원들 선물 주려고 샀으니까 뭐라고 해요? 복리후생비. 근데 생산부서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부가세 부속서류를 갈게요. 자, 3번에 1번.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공제 납부할 세액까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것 그려놨네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에 들어가셔서 부가가치 탭. 자, 여기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자,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있죠?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지금 기간이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10월에서 12월. 자, 공급자는 밑에 거래자료에 나와있죠. 왕고물상. 자, 찾아야 되니까 F2번 눌러서 왕고물상 찾으시고 자, 거래 구분에 증빙은 자, 거래자료 맨 끝에쯤에 써있네요. 증빙이 뭐라고 나와있어요? 영수증이죠? 그럼 1번 영수증. 자, 얘는 고철을 샀어요. 중고자동차 아니니까 2번 기타 재활용 폐자원 한 건이고요. 품명은 거기 나와있는 대로 쓸게요. 고철. 수량은 200이죠.
자, 중고자동차 아니니까 차량 번호, 차대 번호는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취득 금액은 465만원. 자, 공제율은 중고자동차였을 때는 110분의 수출용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고요. 지금은 기타 재활용 패자원이니까 1번 103분의 3. 그럼 공제액이 나오고요. 취득일은 언제죠? 2020년 10월 06일. 자,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모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도 계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매출액에 예정분에 보시면 밑에 나와있죠. 추가 자료에 예정분 매출액이 5,800, 확정분 매출액이 6,300. 자, 그러면 한도 계산이 되고 단기에 매입액, 세금 계산서 매입한 것과 영수증 매입한 걸 각각 입력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매입액은 맨 아래 나와 있죠? 매입 공급가액, 세금 계산서. 그래서 예정 때 4,300, 확정 때 5,200. 그래서 9,500만 원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수증 매입액이 또 있죠? 우리 지금 매입한 거. 지금 매입한 거 얼마요? 465만원. 영수증 매입액. 그러면 한도가 넘어갔네요. 지금 9,680이 한도인데 9,965만원이네요. 그래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180이고 그에 해당하는 103분의 3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52,427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예정 신고 때 이미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없죠? 있으면 여기 예정 신고분에다 써주시면 되고, 자,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볼까요? 자,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성빈의 2020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는 작성 및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 자, 열으시고요. 거기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자, 밑에 매출 관련 자료가 나오네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행 매출액 4월에서 6월까지 1억에 1,000만원이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몇 번에? 여기 1번에다가 1억에 1,0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죠? 3번에다가 500에 50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매출액.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수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의 기타에 해당하는 6번에다가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예정신고 시 현금 영수증 매출을 누락했대요. 그러면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 현금 영수증이니까 세금계산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세금계산서 아니면 기타에다가, 자, 34번에다가 자, 300에 30만원이죠.
자, 매출을 예정 신고 때 누락시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신고한 거 가산세 내야 됩니다. 자, 가산세는 마지막에 매입 입력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 위에 매출 거래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가 나오죠? 자, 요거는 뭐에 해당해요? 간주 공급에 해당하죠? 간주 공급은 증빙 서류가 없으니까 몇 번에 쓰시면 돼요? 4번에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에다가 50에 5만원이 되겠네요. 자, 되셨으면 매입 갈게요.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령한 상품 매입 구입액. 자, 세금계산서 수칩은 상품이니까 일반 매입에 해당하죠. 1000만원에 100만원 써주시고. 자, 두 번째 세금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칩은 고정자산 매입. 자, 여기 11번에다가 1200에 120. 자, 다음 세 번째 세금계산서 수령한 접대용 물품 구입액이에요. 위에 상품 구입액과 별도라고 써있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긴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수칩은 일반 매입에다가 100만원을 플러스해요. 그래서 1100만원에 110만원이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했지만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접대비라서.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100만원에 10만원을 불공제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가능한 법인카드 사용액이에요. 자, 그러면 카드는 어디에 입력하면 되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에 일반 매입 여기다가 200에 20만원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의 기타에 보면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35만원 있대요. 그러면 21번에다가 35만원 쓰시고, 자,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2일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됐으면 아까 우리 매출에 누락시킨 거 가산세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가산세 클릭하시고 지금 현재 뭘 잘못한 거죠? 현금 영수증 매출을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는 없을 거고요. 다음에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예정신고 때 얼마를 신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30만원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과소신고에 해당하겠죠. 71번에다가 30만원. 자, 신고불상실 가산세는 10%. 근데 감면이 있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 감면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30만원에 곱하기 10% 0.1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75% 감면해주니까 25%만 납부하면 되죠? 그래서 0.25를 하시면 7,500원만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고불성실하고 납부지연은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0만원을 늦게 낸 거예요. 납부지연. 자, 엔터 치시면 당초 납부 기한이 나와요. 원래는 언제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예정 신고 기한에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04월 25일까지 했어야 되지만
지금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07월 25일까지 하게 됐네요. 그러면 91일로 나오죠. 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92일은 무시할게요. 이건 그때 당시에 92일이란 얘기고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1일에 해당하니까. 자,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안 한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번까지고요. 다음 4번 넘어가시면 이제 결산이 나오네요. 자, 4번 결산. 자, 일단 결산을 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자동인지 수동인지를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하나의 점표로 처리할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관련된 거는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다음 2번 보세요. 단기 차입금 계정 중에 $10,000는 8월 1일에 한마음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 2020년 말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050원이다. 차입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다. 자, 이것도 수동이겠죠? 다음 3번. 자,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 1,000만원은 2021년 7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년 중에 갚아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유동성 대체하는 문제고. 자, 그럼 얘는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수동이겠죠. 자, 4번 보세요. 자,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기말 원재료 600, 기말 제공품 900, 기말 제품이 1,000만원 있고요. 단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400만원은 운송 중이며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 적성품이 300만원 있대요. 자, 그러면 일단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400만원이 운송 중이면 아직 도착을 안 했죠. 그럼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말 원재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 300만원이 있대요. 자, 이거는 우리 거예요? 남의 거예요?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말 제품에다가 300만원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말의 재고자산 파악하는 건 자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자동이겠죠. 다음 5번. 단기 법인세 등은 6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단기 법인세 중간이납세액 200만원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반영되어 있음. 그랬죠? 자, 얘는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동이겠죠? 자, 자동, 수동을 구분을 하셨으면 자, 수동을 먼저 할게요. 회계관리 메뉴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여기에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수동이었었죠. 자, 문제를 보면 2019년 11월 30일 날 310만원 주고 샀는데 2019년 기말 공정가액이 250이에요. 그러면 2019년에 60만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올해 결산실 보니까 330으로 올랐네요. 자, 그러면 80만원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고
나머지 부분만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이라 했으니까 178번 쓰셔야 됩니다. 자, 얼마가 늘었다고요? 80만 원이 늘었는데, 자, 얘가 전부 다 이익이었으면 좋겠지만 전년도에 손실이 있었던 게 있으니까 손실을 먼저 상계하고,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줘야 돼요.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그리고 나머지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아니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그 해마다 처리해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미실현 보유 손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년 다음 회차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1번을 하시면 되고요. 2번 단기 차입금 계정 중에 $10,000는 8월 1일에 한마음은행에서 차입한 것으로 2020년 말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50원이래요. 차입 당시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1,050원으로 올랐어요, 환율이.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한마음은행 걸으시고요. 자, 얼마가 증가했나요? 자, 1,000원짜리였는데 1,050원으로 올랐으니까 50원씩 $10,000가 늘었어요. 그러면 50만원의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고, 얘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외화를 결산일이라서 환산해 봤더니 빚이 늘었으니까 손실이 되겠죠. 자, 다음 3번이요.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 1,000만원을 2021년 7월 30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대요. 원래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내년 중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그러면 유동성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 누구네 거요? 하나은행 걸 없애고 얼마? 1,000만원. 얘를 내년 중에 갚아야 되니까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누구한테 갚을 거? 똑같이 하나은행. 자, 이렇게 유동성 대체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동이 끝나면 이제 자동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일반점표는 닫으시고요. 자,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자,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1월에서 12월까지. 자, 기말 재고자산은 찾아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기말 원재료 여기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아까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 400은 포함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600만원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조금 더 내려오셔서 기말 제공품에다가 900만원 쓰시고, 자, 요 밑에 기말 제품에는 창고에 있는 게 1,000만원이란 얘기고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300 있었죠. 1,300만원을 쓰시면 됩니다. 5번
단기 법인세 등은 6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중간 예납세액이 200만원 있고 선납세금 계정으로 반영되어 있대요. 자, 맨 밑으로 내려오세요.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선납세금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요. 200만원. 그럼 선납세금 200만원부터 털고, 자, 법인세를 600만원을 내야 되는데 200만원은 이미 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로 얼마만 더 내면 되나요? 400만원만 더 내면, 자, 그래서 추가 계상액에 400만원 쓰시면 얘가 600만원으로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단기의 법인세로는 600만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동이 끝나면 꼭 뭐 누르시라고 그랬어요? 요 위에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요거 빼먹으면 다른 거 일반 전표에 반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전표 추가.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요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에 1번. 다음은 이상미 씨의 1월분 급여 자료.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에요. 아래 사항에 따라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 사항을 반영하되 수당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사용 여부에서 부로 표시하고 공제 항목은 제시된 것으로 한다. 자, 일단 밑에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거 먼저 보세요. 자, 육아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문제가 쉬운 거죠. 고민 안 하셔도 되니까. 자, 그러면 원천징수 탭에 가셔서 급여자료 입력. 자,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오시면 항상 수당 공제를 먼저 하자고 그랬죠. 자, 문제상에 기본급 있죠. 상여는 없으니까 뺄게요. 부로 빼시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은 있으니까 둘 거고요. 월차수당 없으니까 얘도 부로 뺄게요. 자, 식대는 아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야간근로수당은 없으니까 부로 뺄게요. 그러면 육아수당 하나가 남았네요. 자, 여기에다가 밑에다 비과세로 선택하셔서 육아수당, 자, F2번 누르셔서 육아수당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더 이상 수당은 없네요. 공제 중에도 추가할 건 없죠? 자, 되셨으면 확인하시고, 몇 월분이었죠? 1월분이고 25일이요. 그리고 이상미 씨의 급여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2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가 15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15만원, 육아수당이 20만원, 국민연금이 105,750원, 건강보험이 71,910원, 장기요양이 4,710원, 고용보험이 15,270원이고요. 소득세는 3770원, 3,070원 맞네요. 이렇게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연말정산 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홍길동 4번 102번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이용하여 추가자료를 반영하시오. 단 홍길동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공제는 홍길동이 받기로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원천징수 탭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시고요. 사원은 홍길동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자, 본인 거부터 볼게요. 자, 연간 총 급여가 5,600이래요. 얘는 지금 이 문제에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야간 대학원비 600만원. 본인은 대학원까지 다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62번에 들어가셔서 교육비 본인에다가 600만원 쓰시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질병치료비가 나왔죠. 본인의 의료비니까 61번 의료비 들어가셔서 본인에다가 900만원 쓰세요. 자, 확인하시고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죠. 그래서 본인의 보장성 보험은 일반에다가 보장성 보험 일반 90만원 쓰시고요. 자, 본인 건 끝났고요. 자, 아버지 질병치료비 경로자라고 나와 있어요.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비에 들어가셔서 경로자니까 여기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기존에 게 900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300만원 합치면 1200만원이 되겠네요. 자, 아버지 거 됐고요. 다음 어머니 거. 어머니는 상가 임대 소득 금액이 1,500만원이나 있네요. 자, 일단 돈을 잘 벌고요. 잘 버니까 공제 대상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학교 학비가 나오는데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배우자 연간 총 급여가 1,50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돈을 잘 벌죠?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요, 돈을 잘 버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료비에 들어가셔서, 자, 배우자는 지금 현재 난임이나 본인, 장애인이 아니니까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다가 안경 구입비는 50만원 한도 있죠. 그래서 50만원만 쓰셔야 됩니다. 60만원을 썼어도 50만원이 한도예요. 자, 확인하시고 야간 대학교 교육비가 있는데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홍길동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음 자녀 홍미순 고등학교 학비네요. 학업상의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교육비에 들어가셔서 초중고에 500만원 아니 300만원이죠. 300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확인하시고 동생께 남아있네요.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했으니까 분리과세 하고 나면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하죠. 거기에 장애인이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네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비에 들어가셔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다가 500만원 쓰시고 확인 여기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